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저희 가족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무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시죠? 그래도 입추를 살짝 넘기면서 약간 여전히 더운데 예. 약간 좀 가을바람의 향이 살짝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요? 네. 에어컨 바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에어컨 바람에서 아니, 가을 아니, 냄새가 걸려 맡았어. 있다든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펄펄 끓는 폭염에 극장가도 아주 굉장히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극장가는요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들이 엄청 강세입니다. 엄청나. 특히 인크레더블 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기작들이 우리나라 애니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도 애니계의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극장판 헬로 카보 백악기 시대. 와, 굉장합니다. 이게 뭐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놀라운 속도로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올레 TV를 찾아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니계의 어벤져스를 얘기하시니까 또 있습니까? 애니계의 신과 함께? 애니메이션과 함께. 라고 할 수 있는 신비 아파트. 신자로 시작하네요. 신비 아파트. 대단하죠. 신비 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이 오늘 또 무스쇼에서 소개되니까요. 예. 올레 TV를 통해서 즐겁게 감상해 보세요. 맞아요. 이 밖에도 올레 TV에는 너짭2, 얼리맨, 그리고 토니스토리2, 고철왕국의 친구들 같은 재밌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겨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네, 최고의 인기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죠. 영화 인랑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메뉴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 들어가셔서 신규 영화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좀 짚어볼까요? 강동원 씨가 이래도 안 볼 텐가 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 앞에 있는 저 마스크를 살짝 내린 것이 예. 이 영화 속에서 이것이 정말 사람인가 혹은 아니면 마스크를 쓴 늑대인가 이 어떤 그 중간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랑이 이 늑대인간이라는 뜻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저 눈 있는 마스크, 저게 늑대로 불린 인간 병기, 실제 늑대같이 만든 거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시간은 138분. 138분인데 뭐 네. 그 안에 이야기들이 뭐 하나인 듯 은근히 몇 개 이야기가 같이 가거든요. 예. 보다 보면 또 어느새 영화가 끝나 있죠. 로맨스도 들어있나요? 로맨스도 들어있죠. 엄청난 로맨스가 들어있죠.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로맨스가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좋아하세요. 로맨스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배우들의 이름이 네. 쭉 이렇게 아, 있을 때 대단하네요, 배우가. 뭐 한예리 배우나 최민호 배우가 제일 끝에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앞에 강동원, 한효주, 정우성, 김무열 배우까지 야. 이제 배우들의 몇몇만 봐도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그런 영화. 예, 예.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일랑 올레TV, 올레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하기 조르기는 원작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보신 분들, 다양한 배우들의 조합이 궁금한 분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선물하기 조르기 통해서 영화 인랑 감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승국님의 줄거리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남북한 정부가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혼돈의 2029년. 강대국들의 경제 제재로 민생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자 통일 반대를 내건 반정부 무장 테러 단체 섹트가 등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 섹트를 진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찰 조직인 특기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비밀 조직 일랑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하죠. 이에 점차 입지가 줄어든 공안부는 특기대 말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여기서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쏘고 달리고 뒹굴고 했었는데 이 즈음 공안부 차장인 한상우가 한때 동료였던 특기대원 임준경을 찾아갑니다. 최정예 요원인 임준경은 과거 무고한 소녀들을 죽인 오발 사태와 최근 자신 앞에서 자폭한 섹트대원 빨강 망토 소녀로 인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게 갈라진 벽 등 그 밑에 떨어져 있더라. 한상우는 바로 이 빨강 망토 소녀의 유품을 임준경에게 건네고 임준경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유품을 통해 알게 된 소녀의 언니를 만나기로 합니다. 과연 임준경은 죽은 소녀의 언니와 만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자와 함께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공안부가 꾸미고 있는 음모는 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특기대의 비밀 조직 일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믿지 마.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일랑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한 중국과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일으키던 일본이 재무장을 선언하고 네. 정우성 씨 나레이션으로 네. 굉장히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상당한 들어가죠. 이제 미래 얘기죠. 네. 남북한의 정상은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 한국이 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들을 꽤 많이 갖고 시작하는군요, 영화. 예. 여기는 뭐 굉장히 익숙한 장소네요. 네. 그쵸. 바로 광화문 네. 광장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영 익숙하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폭탄이 터지고 뭐 막 아수라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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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우성 씨가 영화의 문을 열더니 아수라장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런 내용이 또 그럼 그리고 소녀가 쫓기기 시작하고 도망가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세게 충격적인- 시작하는데. 예. 굶주린 늑대. 늑대에게 문을 열어준 할머니. 누굴 원망해야 하죠? 네, 잠깐만요. 네. 극 중의 대사처럼 누구를 원망해야 하죠? 라는 생각을 모든 아마 예. 캐릭터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 영화 일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든 사람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예. 이 영화 일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죠. 동명의 원작 애니메이션이 있죠. 네, 일랑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은 거의 뭐 공각기동대로 이어지는 네. 애니메이션계의 거의 그렇죠. 전설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1999년도 작품이니까 20년 전의 예, 작품이고 오시마모루라는 감독이 이 영화에 이제 각본을 쓰고 유명한 분이죠. 네, 또 공각기동대의 캐릭터 디자인을 했었던 네. 이 오키무라 히로유키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 바로 일랑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김지훈 감독은 아주 오랜 시절부터 공각기동대를 사실은 영화하고 싶어 했었는데 예. 이게 약간의 그 문제들이 조금 있으면서 이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네. 일랑을 영화 실사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된 거죠. 김지훈 감독이 사실 이 일랑이라는 작품에서 가져왔었던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왔었던 설정들은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화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섹트라는 이 반정부 투쟁 무장 단체가 예. 등장을 하고 역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특수 무장 기동대, 특기대 기대. 가 함께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배경에 좀 차이가 있어요. 배경이요. 예, 애니메이션 일랑은 1960년대,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예. 패전한 일본이 2018년에 영화 일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9년의 미래.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하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주 상징과도 같이 혹은 아니면 이 영화 속에 그 큰 어떤 정서들로 또 흐르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빨간 망토 소녀라는 예. 그런 잔혹 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부분으로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그대로 가져왔던 점이고요. 네. 하지만 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네. 결말이 달라요. 아하. 그래서 그 결말이 이 김지훈 감독이 가지고 있던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정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끝까지 결말을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해피엔딩. 내가 본 건 새드엔딩. 수국님은 영화 인랑의 감상 포인트를 어디에 잡았나요? 저는 좀 전에 계속 우리 말씀 나누셨던 디스토피아 혹은 암울한 미래 네. 이런 그림들이 쫙 펼쳐지는 배경을 보는 재미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이 2029년, 아까 말했지만 지금으로부터 11년 뒤의 얘기인데 그렇죠. 실제 이렇게 서울 시내 풍경을 보여줄 때 아주 미래 같은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퇴보한 느낌. 아주 궁핍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골목골목도 지저분해서요. 이게 미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일부러 좀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초반에 설명이 막 쭉 나오기도 했지만 네.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를 견제하는 주변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아하. 경제 상태 자체가 지금 2018년보다 더 퇴보한 퇴보한. 미래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상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가능성이 뭐 영인 가능성이 얘기는 아니니까. 없진 않죠. 네. 예. 그래서 저런 미래도 있을 수 있겠다. 상상하면서 펼쳐진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는 재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이 영화를 실제로 보고서 네. 영화화된 일랑 버전을 원작 지으셨던 오시마무로 감독님이 되게 흡족해 하셨다 그래요. 아, 그래요? 김지훈 감독님한테 너무 만족스럽다 어. 칭찬하셨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각색에서도 분명히 포인트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작과 분명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김무열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가 원작에서랑 조금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새로운 긴장감을 영화에 계속 좀 불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원작과 전혀 다른 긴장감이 들어가서 김무열 배우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예.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먹는 뭔 특수 훈련을 받는 건지.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승국님이 말씀하신 미래, 암울한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느낌 풍경 외에도 한국이기에 가능한 어떤 그런 뭐 구체적인 장소들도 좀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일랑을 즐기는 가장 또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공간을 보는 즐거움인데요. 네. 지하의 세계, 지하. 지상의 세계, 네. 그리고 하늘의 세계. 지하의 세계는 굉장히 넓게 1000평 정도의 규모로 지하 수로 세트가 지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함께 들어가 보면 네.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라고 헷갈릴 정도로 거의 미로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진짜 실제로 수로를 깔고 가봤네요. 그 영상을 봤어요. 가본 것처럼 얘기해. 너무 묘사를 잘하고 생생하게 막 냄새까지 할 줄 알았어. 가을 냄새를 맡으시는 봤어요. 분이에요. 메이킹을. 아, 진짜. 네. 와, 메이킹을 보면 스토리텔러. 메이킹을 보면 정말 그 수로를 그대로 물을 다 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물을 실제로 다 해서 그 물에 있는 리플렉션 같은 거 반사각들을 다 네.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이 영화 속에서 레지스탕스들이 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 세트용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또 지하 지하 공간. 수로이기 때문에 네. 지하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공간이 지하 공간이고 지하 공간. 지상의 공간은 또 광화문이라는 광화문이 공간이죠. 나오죠. 이 광화문 세트도 사실 실제로 지어진 공간이에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사실은 굉장히 뻥 뚫려 있는 광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느낌 같은 것들을 받게 돼요. 이 영화를 그런 걸 보다 보면. 표현하고자 네. 했군요. 그리고 이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등장을 하죠. 이 케이블카는 이 영화 속의 두 남녀 주인공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케이블카가 닿는 마지막 공간이 남산 타워예요. 네, 그렇죠. 네, 남산 타워도 실제로 똑같이 케이블카가. 만들어서 예. 지어진 세트거든요. 근데 사실 하늘이랑 곳도 뻥 뚫려 있는 공간인데 어딘가 모르게 여기도 답답해요. 답답함.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네.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아하. 그런 어떤 답답함 같은 것들을 아주 상징적인 공간과 함께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공간이 바로 지하의 그리고 하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시면서 이 캐릭터를 따라가는 것 동시에 이 세트들 그러니까 이 공간들을 따라가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영화 인랑을 만든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 지니 찬스 통해서 알아보고 올게요. 제니야, 네? 김지훈 감독 영화 찾아줘. 김지훈 감독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제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지니가 추천해준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이죠. 달콤한 인생, 반치광 모두 올레 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화 감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윤희 씨가 해야 돼. 근데 공안이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건데? 섹트가 이 혼란스러운 구조를 유지해 주니까. (0 5시까지) 안거 C21시점으로 하라. 여자와 함께입니까? 그렇다. 아우, 드디어 이 장면이 나오네요. 아, 이 영화가 제작에 들어가고 개봉하기 전부터 아주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정말 뭐 대한민국의 얼굴 짱 중에 두 분, 강동원 배우와
정우성 배우가 한 스크린에 한 장면에 들어간다. 예.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두 분 포함해서 영화에 등장하신 배우분들 얘기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한 명씩 얘기하기 전에 한 영화에 지금 강동원, 정우성 또 우리 최민호 씨 이렇게 굳이 영화에 이렇게 미남들이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고 사실 특기대는 얼굴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력. 난 그게 제일 정신력. 불만이야. 아, 네? 그거 너무 불만이야. 진짜. 남성 관객들 항의가 근데 지금 빗발치고 심지어 있잖아요. 강화복 입고 예. 마스크 씌우는데 예. 그렇게 잘생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리는데 여기 왜? 뽑혀서 에이스이신 분들은 다 얼굴 네. 보고 뽑힌 느낌. 이게 됩니까? 정우성 씨보다 달리기 빠른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지. 네, 분명히.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예. 이들의 비주얼만으로 되게 유토피아적인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된 우리에게 것이다. 한 줄기 희망을 주기 위한 그래서 어떤 약간 김지훈 배기 감독의 어떤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가 가진 장르 안에서 특히나 아주 그 이 미래적인 수트를 입고 거기에서 액션을 벌이고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비주얼도 이 영화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선해서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다고 해요, 감독님께서. 엄선했다. 예. 엄선? 이게 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좀 가지고 얘기하세요. 들켰나요? 제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준비하실 때도 김지훈 감독님이 네. 말씀하신 비주얼을 많이 신경 쓰면서 그렇죠. 오프닝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보름달을 배경으로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네. 이 장면은 정말 멋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간지가 폭발해야 돼.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강동원. 그냥 바로 딱 답이 나왔대요. 왜요? 그래서 영화를 그거는 제가 만나면 여쭤볼게요. 강동원 했는데 뭐 더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네. 질문하셔서 대답했어요. 이광수 쓰면 되지. 강동원이라는 배우 자체가 지상계 용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만화에서 또 걸어 나온 듯한 배우인데 임준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강동원 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특기대 훈련소장 역할이죠. 장진태 역할의 정우성 씨. 정우성 씨는 김지훈 감독하고 또 오랜만에 작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준 감독하고 놈놈놈 이후에 10년 만에 10년. 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등장할 때마다 그 존재감이 굉장히 커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쩌면 감시자들에서 제임스로 등장을 했었을 때 그 역할이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잠깐 등장해도 이 사람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신경이 쓰여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정우성이라는 배우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이 배우 얘기 사실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김무열 배우가 연기한 한상우 캐릭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작과 어찌 보면 제일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캐릭터 같거든요. 네. 어찌 보면 원작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해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려고 그러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 보는 사람들도 몰입할 수 있게 김무열 배우가 끌고 가시더라고요. 네. 관객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주문하면 다 해. 강한데 깨지기 쉬운 한상우 역할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리고 기대를 최민희 씨하고 한예리 씨가 한예리 씨도. 엄청난 액션을 뒷부분에 하게 진짜. 되는데요. 예.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파워 같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펼치는 그런 그 액션을 보고 있으면 왜 체급은 다른데 긴장감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어떤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 실제로 영화를 볼 때 괜찮나? 싶을 정도로 과격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뭐 이렇게 잔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합이 잘 맞아야 되는 위험할 수 있는 액션들. 네. 그건 정말 영화를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다채로운 배우들의 연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올레 TV를 통해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 잠깐 채널 돌리시거나 아니면 바로 보기 지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말 부분 감상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하수로를 이런
파이널의 공간으로 음.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멋지게 지어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전개가 인물 사이에 또 이런 갈등들이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네. 다음 스테이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원작과 다르게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총소리. 과연 과연 누가 누구에게 과연. 쏜?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네. 자, 궁금하신 분들 올레 TV를 통해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를 향해 가가는 큰 그림 안에서 벌어지는 정글, 그 안에 최후의 승자는 누군지, 승자는 있는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어떤 미래가 이 영화의 결론과 이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인간이 있느냐, 혹은 아니면 우리가 늑대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삶의 태도가 영화의 결론을 저렇게 끝나다니라고 화날 수도 있고 그래 저렇게 끝나야지 라고 안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의 미래관 혹은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뭐든지 많이 알려주는 많이 하는 형, 그리고 이 영화 조우종 무비 데스크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하는 형부터 확인하시죠. 올레 TV